건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전지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고, 건전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 이거는 이제 충전 방식인데, 일단 이제 건전지가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요. 손전등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강력한 헤드라이터 같은 기능을 원할 때가 있으면 건전지 숫자를 많이 넣고 전기만 공급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기만 많이 공급해주면 이게 10개든 100개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꼭지만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갖고 여기서 이렇게 건전지 내가 10개를 놔주면 이게 5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어. 한꺼번에 딱 누르면 탁 그러면 일반 손전등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건전지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빼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건전지 전기만 공급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명은 여기서 LED 등을 통해서 조명이 이렇게 되죠. 전기만 공급하면 이걸 갖다가 10개짜리를 놓는 거예요. 6개나 5개짜리는 뭐 회사별로 2개나 3개 그건 알아서 하세요. 몇 개를 넣든지 2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만 꽂기만 하면 여기서 전원이 공급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딱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 필요하면 그 언오프 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10개짜리인데 3개만 켜고 싶다. 그러면 그쪽만 딱 이렇게 언오프로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해서 조명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차량에서도 쓸 수 있고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차량이나 군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이제 군 어떤 그 대공 감시망이라든지 이렇게 비행체 드론에서도 또 전구를 몇 개만 켜고 싶으면 이렇게 전력 이제 이런 건전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배터리에서 나오게 되겠죠. 지금 비행체다 드론이다 그러면 몇 개만 켜가지고 딱 보거나 좀 더 수십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켜가지고 서트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군에서 쓸 수 있어요. 군 비행체나 드론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고 모든 배 같은 데서도 멀리 볼 때는 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멀리 그다음에 잠깐만 볼 때는 이렇게 근처만 살짝 비추고 할 때는 전력을 조금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이제 손전등으로 대신한 거죠. 제가 손전등에서도 이렇게 전력을 많이 들여서 멀리 보고 싶을 때는 하나 보고 싶을 때는 딱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건전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전지 말고 일반 배터리도 가능하고 아니면 인버터 발전기를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전력만 공급이 되면 뭐 인버터 발전기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전력이 공급돼 뭐좀 이것도 유선 전기줄이 돼야 되겠죠. 유선 전기줄을 통해서 전력만 공급이 되면 뭐 건전지든 배터리든 일반 배터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몇 개만 키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이렇게 키는 개수. 껍데 이것만 딱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건전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배터리입니다. 이게 충전식 배터리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건전지 넣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꼭지만 딸랑 이런 것이 10개짜리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언오프에서 그 조그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력을 엄청난 해치라이트처럼 멀리 볼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뭐 휴대폰 안에서도 서비스를 하시면 휴대폰도 이제 조명 킬 때 이제 앞으로 휴대폰의 배터리 용량이 이제 커지게 되면 좀 웬만한 이런 조명도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에서도 불 켜갖고 보는 이렇게 앞에 조금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력한 반응, 전류의 양을 통제를 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명 이렇게 불빛 후레쉬 서비스 할 때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후레쉬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전력량을 많이 쓰고 싶을 때, 적게 쓰고 싶을 때 전력량을 통제해서 후레쉬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후레쉬를 한 개, 조명 하나가 아니라 이런 LED 전구가 됐든 뭘가 됐든 조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써서 한꺼번에 이렇게 강하게 비치고 싶을 때,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에서도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비행체나 드론 또 배 차량에서 쓰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차 같은 데도 되고 뭐 가정에서도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거 딱 하나 놓고 집에서 이렇게 전기줄로 해가지고 뭐 계단이다 또는 뭐 어떤 정원이다 뭐 어떤 데 있으면 이것만 하나만 되게 물론 방수 기능이 돼야 되겠죠. 정원 같은 데는 비하니까
이것만 놓고 전력을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이렇게 놓고 어떤 데 10개짜리 온 정원을 환히 밝히고 싶을 때는 전원을 온오프를 통해서 전체를 밝히고 그 조금만 밝히고 싶을 때는 3개만 딱 이런 거 밝히고 이런 식으로 정원에도 둘 수 있고 계단에도 둘 수 있고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집안 구석구석 이거 나가지고 전류만 흘려주면 그래서 이게 집안의 전기, 가정용 전기를 연결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 공장에서도 쓸 수 있고 구석구석에 배터리로 배터리나 이런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동원하면 그렇죠. 여러 개를 동원하면 싸게 만들면서 싸죠. 이런 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10개짜리를 놓는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 크게 밝히려면 그렇죠. 비싼 거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 개를 10개, 5개나 10개를 묶으면 엄청 밝아진다. 비싼 걸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만 가정용 전기든 공장용 전기든 전기를 유선 전기로 하든 뭐 배터리나 이런 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교재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현재 있는 것을 8개 정도로 물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분할을 해서 격벽 처리를 하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발열 같은 것이 이상이 있으면 그쪽 하나의 격벽 그쪽 문제가 되는 배터리를 전력을 차단시키고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또는 어떻게 친속히 쿨링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열기를 식혀버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ITN에서 어떤 걸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니까 겨울에는 이제 겨울에 그 배터리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능은 없거든요. 자동차 발열 같은 거 이제 냉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겨울에 이제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배터리의 그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구동이 잘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출력이 저하가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럼 따뜻한 온풍을 불어서 얘네들을 활성화시켜주면 겨울에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배터리에 그랬더니 YTN에서 그걸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제 기술 YTN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선가는 누가 이제 보고 있는 건지 대기업에서 나오고 방산기업에서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자동 전기차다 그러면 뭐 드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항공기나 뭐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배터리를 8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거기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전기선을 각각 연결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전력을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을 받는다. 또는 뭐 이렇게 느리게 달릴 때는 그런 한 개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받는다. 그리고 변속기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런 부품이 변속기 부품도 비싸고 고장도 잘 나니까 그렇죠. 차량 단가가 되게 싸지겠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부품이 되는 거죠. 속도를 조절하는데 전력의 양을 통해서 조절하니까 뭐냐면 화목연료에 펠럿을 조금 넣으면 많이 타냐 조금 넣으면 조금 넣고 조금 넣으면 조금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라는 방식이에요. 이제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전력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방식은 이제 8개 이제 배터리로 분할을 물리적으로 현재 있는 배터리를 분할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8개의 배터리에서 각각 전기선이 모터에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하기 위해서 모터로 가야 되니까. 그럼 모터에서는 8개 그 배터리에서 들어온 전력량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강한 전기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기선이 두터워야 돼. 전기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두터워야 되겠습니까? 얇아야 두터워야 되겠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각 지선에서 차량이 쏟아져 나올 때 8차선, 10차선 이렇게 큰 넓은 데면 차량을 소화할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을 강하게 공급을 해도 소화할 수 있고 타지 않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터까지 들어가는 일정 전기선이 구리선, 피복 전기선, 전선의 피복 안에 구리선이 굉장히 두텁거나 아니면 동일한 발열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굵기로 여러 개이거나 그래서 동일한 굵기로 8개가 10개짜리다. 이렇게 되면 그 전선이 타지 않으면서도 모터에 충분히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일정 그 전선에 모터까지 들어가는 일정 부분까지 전선은 두터워야 되는 거죠. 배터리로부터 들어온 그러면 이게 이제 자체가 이제
그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 때문에 그것이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력을 축적해서 안정적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터 안에 들어가는 구리선은 전기 자동차 됐을 때 서로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굵은 구리선을 쓰되 약간 거기 대남 매듭고처럼 약간 그죠 일정 부분이 두터워서 전기를 축적해서 강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구리선을 모터에 감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일반 전기선에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전선 부분 기술에서도 대남 매듭고처럼 일반 전선에 구리선이 있잖아요. 안에 피복이 거기다 일정 부분을 두텁게 하면 이게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 이게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진짜 반도체도 구리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일정 부분을 두텁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모양과 형태는 자유로 없습니다. 저기 별 모양도 가능해요. 이게 장난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고. 중국에서 어떤 3D 반도체 얘기할 때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된 반도체 얘기해서 어디선가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내 기술 들어간 내 기술이랑 알았거든요. 어디선가는 다 내 기술을 다 이렇게. 그래서 전선을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그 부분을 축전지 이게 일종의 그 카패시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력을 증폭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전기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기선을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구리선을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어떻게 5개다 그런데 3개짜리로 만들거나 2개짜리로 만들어서 전력을 각각 3개, 2개로 분할해서 전력을 양을 증폭시키거나 급감시키거나 감폭시키거나 해서 변압기로 사용할 수 이런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전선 피복 안에 그래서 가닥수를 가지고 이렇게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원 공급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든 형태의 전원 공급기가 되면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터 안에 이제 구리선이 들어가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도